네, 이번 강의는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선조와 그 조정에서 많은 이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공신의 그 녹훈, 그러니까 훈공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공신록에 이렇게 이제 그 올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실록과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최근에 발견된 교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8년인가요? 2018년도에 이 고려대학교에 있는 민족문화연구소인가요? 여기에서 민족문화연구원이군요.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이제 이 독교대 부속 도서관에서 이제 이 문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발견된 것이었죠. 근데 그 교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 의주로 피난 갈 때 선주와 함께 갔던 마부, 즉 그러니까 이 어가를 끌고 관리하는 이러한 직책을 맡고 있던 마부가 이제 공신에 이렇게 이제 기재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와냐면은 이 외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모든 조종과 백성들이 새와 짐승이 날아가고 달아나듯이 모두가 다 도망을 갔는데 너는 끝까지 나에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나를 이제 지켰다. 뭐 이러한 이제 것인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보다 낫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서가 바로 이 호송 공신 교서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호위한 거에 대한 공으로서 이제 공신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께서 내리는 이러한 이제 명령서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신으로 이제 직위를 받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교소가 이제 일본 독교대 부속 도서관에서 이제 발견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호송 공신을 즉 마부가 이제 오연이라는 인물인데 오연에게 바로 호송 공신으로서 이제 3등으로 이렇게 이제 하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등, 2등, 3등은 누구, 1등은 누구, 2등은 누구, 3등은 누구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신들의 명단도 같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발견 된 것이 이렇게 이제 마부에게도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신분이 낮은 자에게도 공신이라는 걸 줬구나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평등한 공정한 공신의 어떤 등급을 하사한 듯 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유교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 마부가 공신으로 된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고 있을 수 없는 뭐 이제 그러한 또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송 원전 공신이라고 하는 또 이런 녹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공을 이제 내린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또 만든 것인데 호송 원전 공신이라면 호송 공신 바로 다음, 그러니까 어떤 호송 공신은 아니지만 호송 공신의 어떤 버금가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호송 공신에 대우를 해주는 이러한 정도의 이제 공신이란 또 이 녹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마부였던 오요인에게 호송 원정 공신도 아닌 호송 공신으로 이렇게 이제 이 공신으로 이제 이 녹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낮은 천한 이러한 신분들에게도 공신을 이렇게 이제 이제 남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에 이제 실록에 기록했던 이러한 이 사관이 상당히 한탄하는 이런 기록들이 또 실록에 그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이 선조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사시는 노란다. 그 호종시인을 80여 명이나 놓고나였고 그 가운데 중관이 24명이며 그러니까 이제 내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천한 복례들이 노비 이렇게 천한 이러한 그 직분에 있던 마부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부름꾼 미천한 복례들이 또 20여 명이나 되었으니 또한 외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사관은 이러한 그 어떤 공훈 심사나 이러한 그 공신을 인정해 준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렇게 이제 논평에 이제 그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가 이 한양에서 의주까지 가면서 그 따라갔던 그 신하들 그러니까 아주 그 고관 대작 명망 대신들도 있죠. 뭐 이양복이니 유성룡이니 그러한 신하들도 있었지만 또 그 이외에 이렇게 이제 그 뭐 마부나 또는 그 마이 그러니까 말을 그 치료하는 이런 그 사람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왕의 그 왕명을 전달하는 그 심부름해주는 잔심부름꾼 이러한 사람들도 같이 함께 모두 80여 명이나 그 이제 노크를 그 받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내시가 24명이나 있었고 또 20명이나 있었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러한 그 사람들이 이제 공신에 오르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또 사관이 이어서 또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태조께서 그러니까 이 태조가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개국 공신한테도 약 30여 명밖에 공신을 그 노크를 했다. 30여 명만큼은 그 30여 명만 이 공신록에 이제 기재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나라를 개국할 때도 그 30여 명만 인정해 줬는데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그 후대의 왕들은 신중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남발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관이 막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막 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논한다 하면서 또 이제 이 임진왜란 때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던 의병장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수들도 관군의 장수들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영남 지방에서 뭐 이 곽재우 그리고 또 그 뭐 김면 여러 명 그리고 또 그 양호에서 그러니까 충청도 또 전라도에서 또 뭐 김철인이니 또 김덕령이니 하여튼 수많은 많은 그 의병장들이 창의해서 외적을 물리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그 약하게 그들을 공을 인정하고 그 선조를 따라갔던 호종의 그 신들과 그리고 그에 따랐던 미천한 이런 그 복례들에게 어떻게 호종 공신 또는 호성공신 그러니까 호성공신을 또 호종공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공신들로 인정해 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사관이 막 아주 그냥 그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록에도 그 이제 나와 이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임진왜란 공신 중에 이 세의 그 부류의 공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성공신, 방금 말한 호종공신이나 호종공신으로도 불리는 그 호성공신과 그러니까 임금을 호위했던, 따라갔던, 그리고 선무공신, 그러니까 외적과 싸웠거나 그리고 의주에서 명나라로 가가지고 명나라의 군사의 지원을 받아온 이러한 그 사절단들 그리고 또 청난공신 이렇게 이제 그 이모학의 난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 때 그 난을 그 평정했던 우리의 또 장수들을 5명에게 또 이제 주었던 이러한 그 공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승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 이렇게 임진왜란 공신으로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김시민 선무공신 그 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선무공신 18명 명단이 이름이 그 1등, 2등, 3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시민은 우리가 그 진주대첩으로 유명했던 그 장수이죠.
그 약 3,800명의 그 군사로 2만 명을 물리쳤던 아주 이 큰 전공을 남겼던 이런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선모공신, 즉 무공을 떨쳤다라는 뜻의 선모공신으로 그 2등에 기재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등에는 뭐 이순신, 뭐 그 권율, 원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2등에는 김시민과 또 이렇게 그 당시에 큰 업적을 남겼던 이러한 그 장수들이 이렇게 이제 2등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3등 이렇게 18명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실록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호송공신은 약 80여 명이나 되는데 그 선무공신 정말로 임진왜란 때 그 외족과 싸웠던 이러한 사람들은 18명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죠. 그 싸우지 않고 따라했던 사람들과 이 직접적 싸웠던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좀 이렇게 이 수치적으로도 상당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사가는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그 왜군들과 싸웠던 그리고 선조를 시위하면서 이렇게 곁에 있으면서 그 보호하면서 이제 의주까지 피난 갔던 이런 사람들 안에 이렇게 이제 사관들도 그 임금을 따라서 곁에 있으면서 함께 갔어야 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관 4명이 이렇게 이제 그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관들 4명이 이제 그 의주로 피난을 가면서 이 조정에서 이제 그 의주에만 있지 말고 유동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유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관들은 이제 유동으로는 가기를 싫었는지 아니면 이제는 거의 뭐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 사관들은 이 사초책, 그러니까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사관들이 매일매일 그 임금과 신하들이 나누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결정이 지어진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이제 사초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초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실록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초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대부들도 이제 많은 이 벼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선조가 이렇게 이제 이 사대부들이 이제 도망갔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을 보고서 이제 상당히 이 측근들을 더욱더 챙기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또 그 해석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찾았던 사대부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을 시정했던 그 측근들을 오히려 더 이제 공신으로 이제 만들어 줬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관들이 그때 당시에 사초책을 불질렀던 내용이 선조가 직위하고서 임진왜란 때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그 기간이죠. 그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약 25년간의 사초책들을 이렇게 이제 사관들이 불을 질러서 지금도 이 선조실록은 상당히 부실한 이러한 그 사료로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선조 수정실록도 만들지만 어쨌든 기본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록 중에서도 풍부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사관들이 도망을 갔는데 또 나중에 그 인조 때 가서는 모두가 다 이 벼슬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더 잘 돼가지고 북경에 관한 이런 사신으로도 되고요. 또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대사원까지 또 오르기도 하고 또 아주 그냥 높은 관직으로 4명은 모두가 다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조 이 실록에는 그나마 이 도망가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도망가고 나서
다시 쓴 그런 내용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막 사관들이 도망간 사람들의 실명들과 그리고 도망간 사대부들, 그러니까 이 그 관직에 있었던 벼슬아치들의 이름까지도 모두 실명으로 다 고발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지금 현재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선조수정실록인데요. 이 선조수정실록이 나오게 된 것은 이 선조실록은 이제 그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실록을 이제 작성하고 해서 완성하게 되는데, 이 선조수정실록은 또 효종 때 작성해서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 작성했던 그 선종실록은 사색 당파에 의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효종 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학파가 광해군을 임금으로 추대하고 그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과 그 관점에서 선조실록이 쓰여졌다 해가지고 다시 효종 때 선조수정실록을 이제 편찬하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선조실록을 없애지 않고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다시 수정실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실록을 갖고서도 그때 당시에 선조 때의 어떤 이러한 그 임진왜란 당시의 사건들 그리고 사실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 두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바로 그런 선조수정실록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92년 6월 1일이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지금 한두 달 정도 이제 된 것이죠. 자, 세자를 따르거나 왕자를 따르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경성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문관 누관이 겨우 17인이었으며 환관 수십인과 어이 허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보감을 쓴 사람이죠. 어이 허준, 그리고 액정원, 사오인, 그리고 사복원, 뭐 이렇게 왕의 그 어가, 말을 관리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죠. 마부. 이러한 사복원 3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상이 내간에 이르기를 사대부가 도리어 너희들마다 못하구나 하였다라고 이제 그 선조수정실록에도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러한 그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외적과 싸우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도망을 갔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관원들이 흩어져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 주변에 있던 이러한 그 대관들 몇 명과 그리고 이 문관 무관들 그 17인 합쳐서 그리고 내시들과 그리고 어이 그리고 뭐 마이 그리고 뭐 이 별장 뭐 이러한 그 또 잠신부를 했던 사람들 이러한 그 사람들만이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오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송 공신 3등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는 호송 공신의 3등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천한 신분이었지만 이 선조는 상당한 어떠한 이러한 그 보상을 해준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3등의 상급은 어느 거였냐면은 이 오연에게 이제 내렸던 이러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오연에게는 그의 그 부모, 처나 자식에게 한 등급 더 위에 관작을 또 내려주기도 하고요. 또 이의 오연의 자식 중, 그러니까 또 이 자식 중에게도 이 호송 공신 3등을 세습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만일 자식이 없다면 그의 조카나 그의 또 그 친척 중에서 이제 그 적장자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이 어떤 수많은 이 상급을 이 세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부와 명예를 세습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장자는 그 호송 공신의 이런 그 공신의 세습과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러한 많은 또 이 상을 받습니다. 뭐 이 오연을 호위하는 이러한 그 호위병들 뭐 보통 한 7명 그리고 노비도 한 4명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의
일을 내다 볼 수 있는 또 다른 그 잡지계 또 사람들, 뭐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이제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논박, 그리고 뭐 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보상들도 아주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부가 이렇게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로또에 당첨된 이러한 그 상금을 받았다 정도의 이제 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호송 공신 3등은 바로 계속해서 그의 자식들 적장자에게까지 세습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 죄값을 받지 않는다. 라는 사면을 받는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선조가 이 상급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사대부들이나 그리고 사관들에게서는 안 입고 온 그리고 이 자신들을 아주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아주 너무너무 높은 이러한 우대를 해준 이러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관이 그렇게 아주 격렬하게 아주 그냥 비판을 했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비록 그때 당시에 아주 천민이었던 마부가 상당히 이런 공신으로 인정받지 못한 많은 관직들이 받지도 못할 이러한 혜택을 선조가 마부에게 이렇게 이제 내려주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준 게 된 것은 그래도 이렇게 사관이 도망간 것들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관직에 있던 관원들이 모두가 다 이 선조 곁을 떠나고 또 왜군과 싸우지 않고 모두 도망간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이렇게 천한 신분이었던 마부나 마이나 뭐 이렇게 내시나 이러한 사람들은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충분히 또 받을만 했다라고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이 사대부들에 비하면 그래도 의리가 있던 것이었죠. 자, 좀 한심한 또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이런 이제 공족 순위 이러한 것을 이제 또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선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왜란을 극복을 했던 거는 바로 명나라의 군대, 명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 왜란을 극복한 거다. 그래서 명나라가 가장 우선 순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조 자신이었던 거죠. 본인 스스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명나라 다음을 지켜 세웠던 공족 순위에서는 바로 선조를 수행한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를 따라서 의주까지 같이 함께했던 바로 이러한 뭐 이양복, 유성룡, 윤두수 이러한 대신들과 그리고 내시와 마부, 마이, 어이 그리고 잔심부름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호송 공신에 들었으니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왜란을 극복했던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 때문에 국토 강산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선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선조는 얘기하는 것이죠. 명나라 군대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선조 자신이 명나라의 군을 요청했기 때문에 명나라 군이 왔다. 그래서 자기도 상당한 이러한 공에 있었던 것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선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많은 문신이나 무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명나라가 왔기 때문에 왜란을 극복한 것을 더욱더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야지만이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선왕들, 즉 조상들에게도 명분이 서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어떤 이제 자기의 국왕으로서의 다시 권위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외란을 통해서 이 선조는 상당히 이렇게 이 권위는 밑바닥에 떨어졌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 공적 순위를 그 명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했냐면은 다시 한번 나라를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준 게 명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미 그때 당시에 후군과 명나라의 싸움에서 명나라가 상당히 기울어 가지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욱더 사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또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명나라 황제 국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망했다라면서 최고의 공은 바로 명나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공신들을 이제 책록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공신들에게 교소를 주고 인정하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마저 교소를 하는 자리마저에서도 다시 한번 또 명나라 황제의 나라를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실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이제 선조가 했던 말입니다. 이번 외란의 적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천병의 힘이었고, 명나라 군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장사들은 중국의 군대를 뒤따르거나 혹은 유행이 잔적의 머리를 얻었을 뿐으로 일찍이 제 힘으로는 한 명의 적병을 베거나 하나의 적진을 함락하지 못하였다 했다. 아주 우리의 관군과 의병을 무시한 이러한 그 발언이죠. 그 중에서도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는 바다에서 적군을 섬멸하였고 권유는 행주에서 승참을 거두어 약간 나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 권유는 행주에서 승참을 얻었는데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라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장군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이어서 보면, 그리고 천병이 나오게 된 연유로 논하자면 모두가 호종한 여러 신하들이 어려운 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따라 의주까지 가서 명예 호소해왔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외적을 토벌하고 강토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조가 이제 전쟁이 마치고 나서 공신들을 이제 등급을 매기고 하는 심사하면서 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위신 이런 걸 이제 만든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의 장수들과 장군들은 폄훼하고 또 특히 의병장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죠. 이러면서 이렇게 오로지 자기와 같이 함께 간 신하들이 명에서 군세를 데려와가지고 토벌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사관에 의해서 실록에 이제 남게 됐습니다. 방금 봤다시피 실록에 이렇게 이제 의병장은 나오지도 않는데 외란이 일어났을 때는 한 2, 3개월 동안 이 선조는 의병장들에게 막 관직을 제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직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의병 봉기를 부추깁니다. 의병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의병 봉기를 일으켜라. 그래서 나를 한양 평정을 하고 한양에서 나를 맞이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의병 봉기를 부추기고 또 매복을 해가지고 그들을 한 놈도 살리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이 초기에는 막 선조가 봉기도 일으키고 의병장에게는 아주 두둑한 상급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조가 너희들이 외적을 물리치면 너희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후세에까지 아름답게 해주고 또 너희들은 후대 후손들이 편안하고 아주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어떠한 이러한 물질적 보상들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관직도 계속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의병장들이 이렇게 이제 막 장수가 돼가지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관군도 합쳐지고 해가지고 이제 외란에서 아주 커다란 이런 공운을 일으키고 승승장구를 하는 이러한 의병장들도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여러 많은 의병장 중에서 곽재우라는 인물이 있죠. 이 곽재우는 이 경상도 그 의령 그 출신인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의주 목사로 가면서 같이 함께 따라가고 또 곧 이어서 그 곽재우의 아버지가 또 북경의 사신으로 가면서 사절단으로 가면서 함께도 갔다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곽재우하면 홍위 장군 할 때 그 홍위 장군 그 빨간 옷 그러니까 그의 갑옷 위에 있던 그 천릭이죠. 천릭 당화관의 무관들이 있는 그 옷인데 그 천릭이 이제 그 위에 입었던 옷이 이제 빨간 옷. 그래서 홍위 장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에 갔을 때 거기서 그 붉은 비단을 사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진왜란 때 이제 입고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위 장군이라는 이제 별명이 또 갖게 이제 됩니다. 바로 그 의병장 곽재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때 당시에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의령에 있었는데 그때 한 열흘 만에 이제 그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전투를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병장은 최초의 이제 전투를 벌이는 게 그 정암진인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가는 그 정암진인 곳에서 그 남강 나루터였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냥 대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최초 승전하고서 또 그 이후로도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처음 승전보를 알린 사람이 의병장 곽재우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 소식이 조정에 들어가고 선조가 바로 의병장 곽재우를 조선을 살려낼 한 줄기의 빛이다라고까지도 아주 그냥 이 찬양하는 그 인물이 바로 또 의병장 또 곽재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병장 곽재우는 그 지역의 그 찰방이라고 해서 종 높은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승승장구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 진주 목사까지 그 정삼품까지 이제 관직을 받게 되는 아주 그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잇따라 전투에서 승리한 이런 곽재우도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푸대접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의병장에게 얼마나 선조가 푸대접을 했는지 그리고 조정에서도 무시를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의병장 곽재우의 공신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곽재우가 이런 외란 중에 의병을 할 때 이렇게 칼과 또 이 말에 있던 편자 그리고 갓근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 유물입니다. 아까 이제 의병장 이름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선조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장군과 장수와 의병장들을 평가하기를 그나마 잘 하였다고 하는 자들도 겨우 한 성을 지킨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즉 김시민 장군 같은 경우는 진주도첩에서 백성들과 그 남은 군병력 3,800 명이 이만의 그 외적들을 물리쳤던 이러한 장군이 또 김시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무공신 2등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받는 건데 바로 이렇게 그 잘했다고 하는 자들도 겨우 한 성을 지킨 것에 불과하다면서 아주 그 평가를 이렇게 이제 낮게 받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선조였던 것이었죠. 이러니 의병장들은 거의 이 공신으로 심사 과정에서 아주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 곽재우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차 공신 심사에는 이름이 이제 올랐던 것이었죠. 그렇게 이제 처음 이름에 올랐었는데 갑자기 1년 뒤에 최종 공신록에서는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곽재우를 조선을 구할 한 줄기의 빛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고 또 내가 이렇게
너무 늦게 곽재우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 너무 늦게 들었다 하면서 아주 그냥 뭐 칭찬이 아주 그냥 엄청났고 이 곽재우에게 끝나고 나서는 아주 그 높은 대우를 해줄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당연히 조정에서 1차 심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름이 올랐던 것이었죠. 이렇게 이름이 올랐다가 나중에 이제 1년 동안 지나면서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빠지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의병장들의 이름이 빠지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선모공신으로서는 오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1년이 지난 다음에 최종 이 공신을 이제 결정할 때는 바로 그때서야 이제 이 곽재우는 그때서야 이름이 올라갔던 것이었죠. 그때서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공신으로 이제 인정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신으로 인정받았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식 공신노교가 아닌 공신은 아니지만 공신으로 대우해주겠다는 그러한 명단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선무원종 공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무공신, 무력으로 물어 떨쳤던 공신이 아니라 그 선무공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선무공신은 18명인데 선무원종 공신은 9,06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무공신 명단에 빠지고 나중에 또 1년 뒤에 이렇게 최종 공신 명단에 빠졌다가 또 나중에 한 1년 뒤에 이렇게 선무원종 공신 9,060명을 뽑았다고 말하기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바로 이 곽재우의 명단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사관들이 이렇게 호성 공신들 80명을 공신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어떤 그런 마부 오요원에게 주었던 상급들을 우리가 아까 들었듯이 그러한 많은 상급과 공신의 대우를 80명이 받고 이 조선 이 강토에서는 이러한 산천에서 왜군들과 직접 맞대으면서 싸웠던 의병장 그리고 이런 장수들은 18명밖에 안 되고 바로 이 9,060명의 모두가 다 이제 포함되어서 있었던 것이 이제 그때 선조의 어떤 이런 공신을 받던 이런 심사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이 선무 공신을 심사할 때 그리고 호성 공신을 심사할 때 미리 그 전에 심사 기준을 정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한 1,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공신을 이제 정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심사나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명단을 올려라.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명단을 올려라라고 해놓고 4일 만에 말했던 것이었죠. 가장 으뜸인 공은 명나라이고 그리고 또 자기를 같이 시종했던 이러한 대신들과 그리고 신분이 낮았던 이러한 마부나 마이나 심부름꾼 했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를 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명나라의 지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국토 강산을 다시 구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 심사 기준을 미리 심사하기 전에 이미 내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다음에 공신들을 이제 공신 도감에서 정해서 이렇게 이제 선조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060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돼서 바로 이 공신이 됐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곽재우였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곽재우를 이제 평가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정조 때죠. 정조 때 이동무라는 사람이 실학자가 이제 아정주구라는 책에 홍의장군전에 이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른 이들의 조그만 공로도 기록된 선무공신록에 곽재우 장군의 이름은 없지만 장군의 공훈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 곽재우의 명예를 그나마 이 책에서 이제 살려주게 이제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곽재우는 그 선무 원정 공신이라는 이러한 명예는 얻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모든 그 벼슬은 갖지 않고 대구의 그 비슬산이라는 데 들어가서 도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제 외란 중에 이목학이라는 사람이 충청도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키고 나서 의병이었던 한 명이 그러니까 한현이라는 사람 한 명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같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명단을 부르면서 거기에 수많은 의병장들의 이름을 대게 됩니다. 그때 곽재우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라도에는 광주 출신의 김동룡이란 의병장 이름도 나오고 여러 명이 그 웬만한 의병장들의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이름을 그 의병이 부르게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고를 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의병장들이 그 외란 중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죽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김동룡, 그 광주 출신의 김동룡 장수는 장살 맞아서 이제 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곽재우는 그러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외란이 끝나자마자 모든 벼슬을 그 받으려 하지 않고 그 대구에 있는 비슬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인처럼 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중에서는 곽재우 같은 인물이 바로 조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조선을 함께 그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광해군 즉위년에 선조가 이제 사망하게 되고 광해군이 즉위에 앉으니까 조중에서는 곽재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곽재우를 이제 불러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곽재우는 이렇게 이제 그 벼슬을 맡았다가 또 거절했다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피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도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김동룡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이렇게 모든 벼슬을 자꾸만 사직하고 피하고 내려가서 있었다고 합니다. 즉 무엇인가 선조의 우애를 받고 싶지 않고 또는 광해군 때도 이제는 이러한 그 조정과의 거리를 두고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이렇게 도인처럼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곽재우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벼슬을 맡아서 이 관직을 갖기도 했던 사람이 또 곽재우라는 인물, 선무 원정 공신이라는 이런 공신으로 녹훈된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